지난 시간에 이어 묵자의 비명편부터 이어갈게요. 비명은 운명에 반대한다는 뜻인데요. 묵자는 비명편에서 운명을 믿지 말라라고 했어요. 묵자는 왕이 될 운명이 따로 있고 거지가 될 운명이 따로 있지 않다라고 했어요. 단어의 나열은 다르지만 니체의 운명철학, 한계를 뛰어넘고 극복하고 초월하고 위버맨시 사상과 일맥상통하죠. 네, 물론 제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확실합니다. 운명을 주장하는 것은 위로는 하늘에 이롭지 못하고 귀신에게 이롭지 못하며 아래로는 백성들에게 이롭지 못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묵자는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는 자신의 신념 앞에 늘 당당했어요. 묵자는 모든 사람을 더불어 사랑한다는 겸해와 노예도 인간이라는 평등 사상, 전쟁을 반대하는 반전 사상을 펼쳤어요. 묵자는 훌륭한 철학자이자 교육자, 과학자, 군사가, 정치인이 되어 많은 존경을 받았어요. 묵자는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는 걸 스스로의 노력과 행동으로 증명해 보인 인물이었어요. 묵자의 비유편에서 유는 공자의 육아를 말합니다. 묵자는 공자의 이랬다 저랬다 바꾸는 행동을 꼬집었습니다. 공자가 곤란한 처지가 되어 굶고 있을 때 제자가 훔쳐온 고기임을 알고도 아무 소리 않고 공자가 먹었는데 그 후 나중에 공자가 배가 부를 때 제자가 고기를 건네자 고기가 삐뚤게 잘렸으니 안 먹겠다 라고 말한 일화가 있죠. 공자는 굶주릴 땐 어떻게든 살아야 하지만 배가 부를 땐 거짓 행동을 해서라도 자신을 꾸밀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지켜야 할 것이 의로움인데 때에 따라 행동이 달라진 공자의 언행, 불일치를 꼬집은 거죠. 묵자는 군자는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 라고 말한 공자가 그 말을 지키지 않은 것에 비판했어요. 묵자는 공자의 사상을 논리 있게 공격한 최초의 사상가였어요. 묵경은 묵자의 사상을 담은 책, 묵자의 경상, 경하, 경설상, 경설하, 대취, 소취 이렇게 6편을 묶은 것이에요. 이 안에는 논리학, 수학, 물리학 등 중국의 여러 학문, 여러 분야에 대한 묵자의 고유한 해석이 들어있어요. 묵자에게 논리는 무척 중요했다고 해요. 묵자는 공자의 육아의 사치스러운 예식과 음악, 말과 다른 행동을 옳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묵자 경설 상편에서 묵자는 지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묵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에요. 지혜란 사람들이 세상의 어떤 사물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그것에 대한 토론을 거친 뒤에 선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후에 사람들의 생각은 현저하게 깊어진다. 이것은 마치 밝아지는 것과 같다.
경설 하편에는 사물의 속성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돌이라는 점에서 하나가 되고 단단함과 흰색에서 둘이 되지만 모두 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것을 안다고 하고 또한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요. 어떤 사물을 보고 알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서 아는 것은 취하고 모르는 것은 버리니까 따라서 아는 것을 알고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은 둘 다 아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B라는 이름의 자동차가 있는데 저는 그 차의 이름을 몰라요. 그럼 저는 그 자동차의 이름을 모른다는 걸 알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묵자는 변증법적 사고를 했습니다. 변증법이란 정반, 합의, 정계에 따라 주어진 명제에 대해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답함으로 진리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묵자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재는 것은 중심을 바로 잡는 것이라고 합니다. 손가락을 잘라서 팔뚝을 살릴 수 있다면 이익 가운데 큰 것을 취하는 취대이고 해로움 가운데 작은 것을 취하는 취소입니다. 해로움 가운데 작은 것을 취하는 것은 해로움을 취하는 취해가 아니라 이익을 취하는 취이라고 했습니다. 도둑을 만났는데 손가락을 잘라 죽는 걸 면한다면 이로운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두루두루 잘 파악해서 더 나은 이익을 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겠죠. 묵자를 따른 제자들은 묵가파를 만들어 활동했는데요. 제자 중에 고석자라는 제자는 묵자의 추천으로 위나라에 관리가 되었는데요. 임금에게 잘못된 일을 고치도록 3번이나 성실껏 올렸지만 임금은 고석자의 말을 조금도 실행하지 않았어요. 결국 고석자는 벼슬을 버리고 묵자에게 돌아갔는데요. 묵자는 을을 배반하고 높은 벼슬과 돈을 따라가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높은 벼슬과 돈을 버리고 을을 따른 사람은 오로지 고석자 뿐이다 라고 했어요. 묵자는 귀의 편에서 의로움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묵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묵자는 다른 사람이 의로움을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남들도 안 하는데 뭐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라도 의를 실천해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꿔 나가려고 했어요. 이런 그의 철학은 그의 제자들에게도 이어져서 끊임없이 실천되었어요. 공맹편에서 묵자는 스스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말은 귀하지만 실천에 옮길 수 없는 말은 아무 쓸모가 없는 헛된 것이다 라고 했어요. 다음은 묵자 노문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묵자 노문편에는 묵자가 큰 나라인 제나라와 작은 나라인 노나라의 전쟁을
막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나라는 자기네보다 약한 노나라를 공격하려 했어요. 이를 알게 된 묵자는 제나라의 군주를 찾아갔어요. 이 칼로 사람의 목을 단번에 자른다면 예리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리하오. 이 칼로 많은 사람의 목을 자른다면 예리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리하오. 이 칼로 시험하느라 사람들을 수없이 죽였습니다. 과연 하늘은 누구에게 벌을 내릴까요? 칼을 시험한 사람이 벌을 받을 것이요. 그렇다면 남의 나라를 빼앗고 백성들을 죽인다면 누가 벌을 받을까요?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죄를 받겠지요. 전쟁을 벌인다면 그 벌을 받는 건 내가 되겠구려. 묵자의 말에 깨달음을 얻은 제나라의 왕은 전쟁을 일으키려던 마음을 버렸어요. 묵자의 노력으로 제나라의 전쟁이 멈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수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공수편에는 병법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실려 있어요. 어느 날 묵자는 초나라 해왕이 공수반에게 구름 사다리라는 무기를 만들어 송나라와의 전쟁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묵자는 해왕과 공수반을 찾아가 전쟁을 막으려 했어요. 그러나 해왕과 공수반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자 묵자는 정 그렇다면 저와 먼저 가상 전투를 벌여보는 게 어떻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을 해보면서 들어보세요. 묵자는 먼저 가상 전투를 해보자고 제안을 했고 초나라 해왕이 오케이 했고 그래서 묵자는 허리띠를 풀어 성벽으로 삼고 나뭇가지를 무기 삼아 방어를 했어요. 해왕의 공수반이 9가지 무기를 만들어 공격했지만 묵자는 모든 공격을 다 막아냈어요. 그러자 공수반은 나는 이 전쟁에 이길 방법을 알고 있소. 하지만 당신에겐 말하지 않겠소. 라고 말했는데요. 공수반의 이 말에 묵자가 껄껄껄 웃으며 나는 당신의 방법을 이미 알고 있소이다 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은 해왕이 그 방법이 뭐냐고 묵자에게 물었겠죠? 묵자는 공수반의 뜻은 나를 죽이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송나라를 공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죠. 하지만 나는 이미 금고리 등 300명에게 내가 만든 무기를 갖고 송나라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나를 죽이더라도 송나라를 얻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초나라 왕은 송나라로 쳐들어가려는 마음을 버렸어요. 이처럼 약자를 사랑한 묵자인데요. 어떤 학자는 묵자가 고된 일을 하느라 피부가
검었기 때문에 검을 묵자를 써서 묵자라고 하고, 또 어떤 학자는 묵자가 묵형을 받았기에 이름에 묵자를 넣었다고 해요. 묵형이란 죄인의 얼굴에 먹으로 글자를 새겨 넣는 형벌이에요. 이 당시에 지배계층은 형벌을 받지 않았으므로 만약 그렇다면 형벌을 받은 묵자는 계급이 낮았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는데요. 묵가는 실천주의로 의롭지 않은 일에 단호하게 대처했는데, 특히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금지했다고 해요. 이상 세기의 사랑꾼 묵자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